안녕하세요. 코엘 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저희 유튜브에 원장님 눈썹파 거상수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눈썹파 거상수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그런 경우도 있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세월의 힘을 거스르질 못해서 피부 처짐으로 인해 눈이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남아도는 피부를 절제해 줌으로써 일정의 회복 기간은 필요하지만 간단한 수술로 인해서 10년 전의 나로 돌아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술이 눈썹파 거상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도 피부를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절개법을 하거든요. 절개법은 잘라낼 피부의 양이 작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낼 피부의 양이 많다. 그때는 절개법 또는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는 것은 수술 후의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눈썹 아래에서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정답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속눈썹 근처에 있는 피부는 비교적 얇고 눈썹 근처에 있는 피부는 두꺼워요. 그러면 눈이 우리가 자연스럽고 예쁘려면 눈두덩이 피부가 얇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쪽 피부를 잘라낸다. 이게 눈썹파 거상 수술의 등장의 이유죠. 그래서 눈썹파 거상 수술의 장점을 나열을 해보자면 눈 뜨는 힘과 별개로 눈꺼풀 처짐으로 인한 시야가 감소됐던 게 드라마틱하게 해결된다. 유전적으로 눈두덩이 살이 많고 무거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눈썹파 거상 수술의 유지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정해진 답은 없죠.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성비 있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눈썹파 거상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눈하고 눈썹이랑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즉 눈썹파 거상 수술을 하면 약간은 눈썹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과 눈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자로 측정했을 때 2cm보다 더 작다, 더 가까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을 받을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이마를 거상하는, 눈썹이 올라가는 수술이죠.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 이런 수술들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은 이 수술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1번 눈꺼풀 피부 처짐이 심하다. 2번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멀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거리가 먼데 거리를 좁힐 수도 있고 피부 처짐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눈썹파 거상 수술을 하면서 추가로 했을 경우에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수술이 무엇이냐. 눈꺼풀 처짐은 눈썹파 거상으로 해결을 하고 실제로 눈을 다이렉트로 크게 하는 수술을 추가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기존에 눈이 작고 눈두덩이 피부가 많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눈썹파 거상 수술과 비절개의 눈매 교정을 곁들여서 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만족을 하고 있죠. 그러면 눈썹파 거상 수술의 단점, 눈썹 아래쪽으로 피부와 이제 근육 절제가 있기 때문에 겉에서 실밥이 보여요. 붓기가 엄청 심한 수술은 아닌데 실밥이 보이니까 일정 기간의 회복 기간 또는 휴가가 필요하다. 실밥 뽑고 났어도 약간 붉은 기운은 한두 달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눈썹 그리는 거라든지 가려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단점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중년분들이나 10대, 20대 분들 중에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한 분들. 그래서 이 수술은 의사들 사이에서 저도 그렇고 또 마음 편하게 추천할 수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술이고 젊어지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누구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눈썹 하 거상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